웃음과 감동이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스토리. 전준비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감 토크 개인사 편찬 위원회. 개인의 삶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개편. 얼쓰고 잘쓰고 지화자 좋지. 오빠는 어떻게 사관됐어? 미모로요. 저도요. 자, 이제 개인사 편찬위원회 3회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제작진.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특색 있고 한번 딱 보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저분 같은 데신 분 저분? 저기 우산 쓰고. 말 끝나기 무섭게 저 멀리 걸어오는 한 여자. 한눈에 봐도 그 모습이 범상치 않다. 지금 의상이 조금 되게 화려하시네요. 예,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기가 막힌 깔맞춤이다. 어디론가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주인공.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제가 좀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뭐라? 그 복장을 하고 학교를 가신다고요? 나는 뭐뭐 하기. 설마 선생님? Connect with that. 그녀의 직업은 바로 중학교 영어 교사. 매 수업마다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주시고 패션에서 어디 가나 눈에 띄어요. 교실을 환하게 밝히는 그녀의 패션. 과연 눈에 띈다 띄어. 이런 의상이 그럼 또 있으세요? 집에 가면 장롱에 가득 있어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 색색의 옷들로 가득 차 있는 옷장.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웬만한 패셔니스타도 울고 갈 듯하다. 총천연색 소품까지 완벽 구비. 즐겁죠. 아주 멋진 커피숍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기분? 런웨이를 방불케 하는 그녀의 패션. 형형색색 알록달록. 화려하다 화려해. 학생들에게 그 언제나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 패생패사. 패션에 살고 패션에 죽는다. 내가 바로 교실의 패셔니스타. 이정민 씨의 컬러풀한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자. 익산의 패셔니스타 이정미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이 등장만으로도 저희가 그냥 시선이 확 가는데. 근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 한 40대인 줄 알았어요. 뭐 괜히 편집 소리가. 막 던지지 마세요. 예.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선생님께서 입고 오신 의상의 컨셉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이 컨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봄, 여름, 가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컨셉이죠. 어떻게 해서? 예, 왜냐면 봄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꽃 색깔의 체리 핑크에 해당해요. 이 색깔을 핫핑크 혹은 체리 핑크 혹은 다크 핑크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봄에는 언제나 그 여인들이 꽃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하게 핀 자주색의 그 자목련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의 마음과 사랑 그걸 표현하는 것이라면 여름이라고 한다면 네. 이미 봄에 꽃은 지고 네. 그러나 여름에 무엇인가 어디에서만 다가올 것 같은 정열의 사랑 네. 그런 정열의 사랑과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아직 여름. 예,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을에는 또다시 여름은 그렇게 보내고 갈았지만 그랬지만 가을에도 또다시 무엇인가 사랑과 기다림이 와줄 것만 같죠. 네, 그런 컨셉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아니
뭐 만남부터가 정말 황홀하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정미 선생님의 히스토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팩트, 임팩트, 임지웅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정민 선생님에게 아주 잘 어울리게 화려한 색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컬러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작가분들 애쓴다. 먼저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옐로우. 병아리, 개나리. 예. 우리 이정미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샛노란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삼남 이녀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초등학교 당시에는 또 익산시 대표 웅변대회 선수로 뽑힐 만큼 아주 똘망똘망 초롱초롱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어린 시절 별명이 샛별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샛별이었어요. 예, 빛나는 노랑의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그 다음은 또 오늘 입고 오신 의상처럼 핑크해집니다. 예,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영어 교사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듭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이 패션 감각을 아주 유감없이 미적 본능을 한껏 발휘를 하기 시작하시죠. 이 핑크하게. 빨간색! 고추장! 빨간색 하면 열정이죠. 열정이죠. 예. 빨간색 하면은 패션. 육향처럼. 열정의 빨간색, 레드입니다. 예. 열정 앞에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컬러풀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제2의 원숙한 컬러를 꿈꾸는 패션에 패션을 더한 패셔니스트 이정미 선생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정민 선생님, 옷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까 잠깐 화면에서도 봤지만 장롱에 가득 찬 옷가지들, 여러 패션 소품들. 정말 많더라고요. 뭐 모자, 스타킹, 뭐 전부 다 원색의 화려한 것들인데 네. 개수로 하면은 전부 몇 개쯤 될까요? 옷가지 개수로는 그냥 그 400여 개 된다고 생각해요. 옷가지로는. 모자랑 스타킹 다 합하면요. 글쎄요, 모자도 개수를 세어보니까 한 100여 개가 되고. 모자만도. 네, 스타킹도 뭐 100여 개는 되는 편입니다. 저희 직장에도 저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월급의 절반을 옷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멋쟁이, 패션서 오늘 멋져요. 혹시 그런 정도 되십니까? 월급의 절반을 투자할 정도?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닌데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의상 구입비로는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조달입니까?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시장에서부터 아울렛 매장 그리고 백화점 발로 뛰면서 알뜰하시구나. 예, 이 텍스처 그러니까 직물의 짜임, 디자인 그리고 옷의 터치 감각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익혔기 때문에 옷은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유통 구조를 제 스스로가 터득을 했어요. 왜냐면 옷이 맨 처음에 출고되어서 나오면 이미 소비자가 사가지 않을 때까지의 그 정도까지를 포함해서 그 옷 가격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30%가 떨어져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네.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미안합니다. 직업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절대 과소비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아니었다. 그 요점이었어요. 직접 발품을 팔고 알뜰하게 구매를 하셔서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예, 이렇게 뭐 패셔니스타지만 한 달에 의상 구입비로 들어가는 돈은 뭐 10여만 원에 불과하다. 정말요? 네.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진짜 이거는 선생님, 걸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네. 아닌 것 벌써 같은데요, 나오네요? 선생님? (10여만 원이요? 네. 잠시만, 한 달에 10여만 원이요? 네. 자, 거짓 없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열어봤죠? 예. 그거 준 적이 없어요. 아, 여기 묶여있네. 자, 보기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값비싸 보이는데요. 자, 이거 영국 건가요? 어디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41살에 시애틀에 정부에서 50여 명의 전국의 영어 교사들을 연수시킬 때 그러니까 선생님 기념으로 그게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그게 100불이었습니다. 그럼 100불. 10만 원. 10만 원. 네. 그럼 그 달은 이 모자만 사셨나요?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 스타킹,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스타킹 3켤레까지 그렇게 샀습니다. 보십시오. 10만 원이 벌써 넘었어요. 평균 잡아서. 왜 돋보기를 부수고 그러세요? 이거 한번 써봐도 됩니까? 네, 써보세요. 저 어때요? 비비안이 같나요? 네, 앞에 망사 한번 태양은 내려보세요. 망사를 내리는 건가요? 어머나. 그 왜 뽀얀 예. 갑오징어의 위에 고추장 얹은 것 같은 느낌. 지금 심의원 못 보셨죠? 화면에 아름다워요. 그 검은색 장식이 코에 있는 점같이 나오네요. 이게 뭔가? 화려한 옷들, 의상들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러시아의 생트부르크 박물관에 들렸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바로 문을 열고 나오니까 예. 환호와 더불어서 막 박수를 저한테 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드디어 나도 볼일을 볼 수 있잖아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여행객인데 네. 지금 당신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야, 그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가볍게 문예를 하고 그러고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네. 사실 이렇게 옷을 입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입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서 못 그렇죠. 입는데 맞아요. 이렇게 공주풍의 옷 혹은 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대학교 때 같은 과 영문과 친구가 그 옷과 그리고 외모가 아주 뛰어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영어도 잘했고 피아노 반주도 하면 1등했고 뭐든지 팔방미인으로 그런 친구를 보자 저도 내면에서 어떤 거를 모든 걸 갖추는 게 훨씬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외면과 내면과 이런 것은 결코 분리해서 떨어질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자극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가. 네. 볼테르란 분이요. 볼테르란 분이요. 옷차림이 얼굴과 풍속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지금 꽃처럼 변화가 돼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명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좀 약한 것 같아서. 다른 거 할게요. 선생님.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요.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음식은 자신이 즐겁도록 먹고 옷은 남의 눈에 즐겁도록 입어라 이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혹시 영화 배우나 무슨 탤런트가 아닌가 뭐 이런 오해 많이 안 받습니까? 외국인이냐 아니면은 영화 배우냐 하는 소리는 종종 자주 듣는 이렇게 하시고 전주 한옥마을에 가시면요.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어서는 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아니 여자들이 물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옷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 네. 옷을 사실 때 고르는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여성스러워야 돼요. 옷 자체가. 네. 이렇게 아무리 세련되고 흔한 얘기로 도회적이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시크하다 하더라도 그게 여성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저는 골라지지가 않아요. 제 기준은 일단은 여성적이어야 해서 겨울에도 바지를 입는 적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여자는 근데 정말 여자처럼 입어야 되는 게 러시아 속담이에요. 사람은 차림새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여성스럽게 입었기 때문에 여성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나 학교 안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눈초리로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 여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올여름 리우 올림픽 때에도 걸크러쉬라고 해서 배구 여제 김연경 언니한테 환호를 보내고 했던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저렇게 표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좀 속 후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같은 여자지만 저도 가끔은 뭐 짧은 치마도 입고 싶고 뭐 과감한 모자도 써보고 싶고 하고 싶지만 저는 사실 너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이런 많이 안 봐요. 김현수 아나운서만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쁘다 하지. 밖에 나가면 그냥 보통 사람이지 뭐. 아니 요 멤버 그대로 나가봐요. 옥심이 의원을 제일 많이 봐요. 눈치 보지 말고 해요. 아니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쁘다 하는 거지 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그럼 선생님은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걸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즐기지도 않을 뿐더러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이건 말의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인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이나 언어가 그 착 달라붙어서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듯이 이미 제가 어떤 이런 복장을 하고서 제가 스스로를 의식한다거나 부자연스러워한다거나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리고 하면 즐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까지 온 거지.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이런 차림을 즐겨하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걸 해서 내가 5월 5일에 어느 방송국에 초대받아 가야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유명해져서 방송국에 나가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반대로? 그저 내가 좋고 즐거워서. 즐거워서. 반대로 남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여학생들이야 뭐 걸크러쉬다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하지 남학생들은 조금 막 놀리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짓궂게 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남자 중학교에서 유일하게 3년간 근무했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여학생들한테는 한 번도 그 단어가 들어간 단어로 별명이 불리어 본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남학생들은 저보고 꽃돼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 그냥 돼지예요. 그럼 얼마나 나 진짜. 앞에 꽃자가 들어가면 정말 예쁜 말이 돼요. 맞아요. 잠도 꽃자. 그럼요. 길도 꽃길. 그중에 최고는 꽃등심. 근데 그런 이렇게 짓궂은 남학생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여학생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여기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체크하나요? 사실인지 좀 검증을 해야 돼요.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제가 여학생들한테 커리커처를 어떻게 참 행복하게도 운이 좋아서 15장 이상을 해마다 한두 개씩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샛별 학생이 그려준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실, 이 팩트를 알려줄 객원 편찬위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편찬위원인가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익산 사는 원광대학교 2학년 정샛별이라고.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네요. 정샛별 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밝네요. 우리 선생님을 닮아서 또 굉장히 밝은. 우리도 반가워요. 이 그림, 이 캐리커처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뭔가요? 캐리커처는 개성이 뚜렷한 사람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그렸거든요. 그 당시 이 복장의 컨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컨셉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선생님이 매일매일 옷 독특하게 입고 오시면 애들이 막 선생님 별명 같은 거 많이 지어줬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공주 막 이런 별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정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셨나요? 외모도 독특하시긴 했지만 약간 선생님 감성이 좀 소녀 감성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뭐 프로그램 촬영하실 때 학교 광장에서 패션쇼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모자를 던지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받아가지고 선생님을 가져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넌 착한 학생이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5,000원을 주셨었어요. 그 모자가 비싼 거였대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주신 건가? 네. 5,000원이면 싼 거였어. 우리 정샛별 양의 어머님도 이정미 선생님께서 맞아요.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런 사실은. 근데 그 몇 개월 전에 선생님 마주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엄마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아 선생님 제자라고 막 반갑다고 선생님 번호 좀 알려주라고 해서 선생님 번호 알려드렸거든요. 와, 나 왜 닭살 줬지? 아니, 저희들은 뭐 맛집을 이렇게 2대에 걸쳐서 가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이대로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네. 그 샛별양이 기억하는 선생님의 모습하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선생님의 모습하고 차이가 혹시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네. 엄마랑 기억하는 걸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아,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소녀 감성이시고 막 진짜 막 여성스러우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엄청 엄격하시고 엄청 막 무섭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새별아 반갑다. 저도 반가워요. 지난 여름방학에 우리 휴대폰 가게에서 만나서 사진 찍었잖니. 네. 너 너무 예쁘더라. 깜찍하니. 선생님 저 예뻐요. 원래 여자들은 이런 거예요. 대학 생활 아주 진짜 즐겁게 잘 하려무나. 알았지? 네, 선생님도 앞으로도 더 젊은 감성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세요. 화이팅 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별아 다음 기회에 또 통화하자구나. 네. 자, 그만큼 짜구나. 전화 연결을 잘했습니다. 정색별량이었습니다. 샛별양의 어머니는 너무나 엄한 그렇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초임에 한 3년 동안 공부를 좀 닥달을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는 그렇죠. 예, 때니까. 근데 좀 그런 것이 기억 속에서 그렇게 오래가요, 학생들은. 전달되지 않았나. 네. 진지한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넘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본의 아니게 또 이 소장품을 소개하는 거를 우리 옥심위원한테 뺏겨서 제가 또 다른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역사 속 그날. 이종기 선생님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944년 1월 20일 소화 19년 1월 20일이라고 작은 글씨. 이때 이제 학도의 입영을 축하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 5년제를 이제 졸업하시고 그러고 일본 동경에 있는 상지대학교로 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을 마치시고 1944년 1월 20일이 강제로 그날 군대로 끌려가게 된 날이에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그 포탄의 파편을 맞으시고 병원에도 입원해 계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에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뜻있게 아버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시집을 내셨고 아버지도 시를 쓰셨고 저도 20대, 30대에 시를 썼기에 그 3대의 시를 모아서 시집 한 권을 엮는다면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시집이 바로 그 시집입니다.
100년을 걸어온 봉선화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1대 이강희 선생님, 2대 이춘재 선생님, 또 이렇게 3대째 내려오는 이정미 선생님까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사실 사관이 즉흥적으로 신앙송을 하나 부탁을 드려보면 어떨까. 네. 들려줘, 가을밤 외로운 창가에서 이강희. 바람 불고 달없는 가을밤 외로운 창에 마음 곱던 그대 모습 눈앞에 완연해라. 땀내 베인 그대 베개 애틋하게 쓸어안고 손때 묻은 반짓고리 매만지며 하염없이 눈물 흐르고 저승에 있는 그대 보고파 밤마다 꿈꾸려 해도 매일 밤 잠 못 이뤄 만나기 어려워라. 비정하게 잊으려 해도 생각사록 애절한데 부인 잃은 옛사람들 모두 이런 서류 많고 지고 하였던가. 선생님, 저 눈물 나요. 너무 슬픕니다. 시가 너무 슬퍼요. 근데 옥심양의 가짜 눈물을 보고 왜 제가 웃음이 나오죠? 들켰네. 근데 선생님, 지금 아직까지 미혼이시잖아요. 예. 뭐 결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50대 초반서부터는 결혼을 사실은 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솔직히 한 2년 반 정도 남은 정년 퇴임까지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연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뭐 이상형이라든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친구 같은 사람. 그냥 얘기 같이 하고 창 넓은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장난? 조용필의 그 노래처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선생님의 패션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될 거예요. 이 옷차림이 그렇게 남들과 다른가요? 솔직하게. 많이 다르죠. 어지간히 달랐으면 여기 못 오셨어요. 공개 구원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네, 카메라 보고. 대상에서 준비하면서? 이야, 이거. 선생님 끝나면 저도 좀 할게요. 같이. 그걸 묻어가냐? 햇빛 좋은 데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맑은 공기 쏘이고 둘레길 걷고 그냥 일상적인 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오시다가 길 헷갈리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제 패션뿐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내가 이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아까 3대 시집 내신 것처럼. 제가 20대에도 연극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그 KBS의 모 프로그램에 대학교 2학년에 출연해서 그 PD님으로부터 탤런트 권유도 받았었고요. 그래요? 예. 교사를 정년 퇴임하고서 제 2의 인생으로는 그 연기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이막의 꿈입니다. 제2의 인생이 여러 인생을 더 살겠다는 아주 욕심이 드러나는 대목인데 연기 쪽은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 좀 드릴게요. 창극도 괜찮아요. 그렇지. 개그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편찬위원들 오늘 이정미 선생님의 역사서에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싶으신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딱 이거 하나 느꼈습니다. 오늘 선생님 되면서 본인이 가장 본인스러운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자. 우리가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처럼 내가 난데 당당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면 좋겠다.
저는 그 스승은 뭐 하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정민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의미의 하늘이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하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어울리게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가진 게 하늘이듯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하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네. 저는 한번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네. 뭘로요? 이정미 쌤 성함으로. 이정미. 예. 예, 자, 운 제가 띄워드립니다. 예. 이, 이정미 쌤 정,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사는 모습 부럽습니다. 미. 미치도록 아름답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점수 매기고 계세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멋쟁이, 선생님은 쎄쟁이, 영원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뻐보라! 자,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게 평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위원인지 한 명을 딱 골라주세요. 아, 정말 이렇게 난감한 적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꼭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임지웅 아나운서. 제 하늘이십니다. 사관, 오늘 대표위원 임지웅 의원 뽑힌 것은 어쩔 수 없이 뽑혔다. 이걸 좀 기록을 꼭 이렇게 해주시길 또 시기 바라겠습니다. 질투를 또 하시고 참.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관과 철학대로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신 이정미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멋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하늘이십니다. 눈물과 웃음, 감동과 재미가 어우러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